글로벌 비트 출발합니다. 지난 금요일 S&P 500 지수가 5,000포인트 선도 무너졌습니다. 시장이 그동안 하방 압력을 받을 동안 AI라는 키워드만 우리가 좀 바라보고 있었는데 엔비디아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무너지면서 주가도 함께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이번 주에도 상당히 큰 산들이 산적을 해 있는데요. PC 물가 지수 넘어야 되고요. 우리 기업도 SK 하이닉스 같은 거대한 기업들이 실적을 내놓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어떤 포인트들 주목해 보면 좋을지 지난주 특징주에서 먼저 힌트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시장 보시고 깜짝 놀라셨던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흐름이 있었고 왜 그랬는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종가 상황부터 확인을 해 보시죠. 엔비디아가 10%나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 지수가 2% 급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0.9%의 하락이었습니다. 들으셨다시피 5,000포인트 선마저 내어주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 하락분의 절반가량은 엔비디아의 급락세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반면에 기술주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다우 지수는 0.6% 가까운 상승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아멕스가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급등했다라는 점도 지수 상승을 견인해 줬습니다. 섹터별 움직임 보겠습니다. 이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들어있는 3대장 섹터가 나란히 하락을 했습니다. 기술주가 3% 가까이 가장 많이 빠지는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이 섹터를 짓눌렀던 종목 소식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날 10% 폭락을 하면서 시총 2조 달러 선이 붕괴됐습니다. 그 하락의 이유를 좀 찾아보려고 했더니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IR 웹사이트에서 가지고 온 화면인데요. 이 보시면 우리가 Earnings on April 30th, 4월 30일에 실적 발표를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단순한 공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지사항이 SMCI의 주가를 무려 23%나 끌어내린 촉매제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됐는가 그 사실을 보니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지난 8번의 실적 발표 가운데 7번은 항상 예비치를 발표를 해왔습니다. 가령 지난 1월에도 실제 어닝을 발표하기 약 열흘 전쯤 예비치를 통해서 이 가이던스를 대폭 상향 조정했던 바가 있었고 그러자 그 당일 시세를 확인해 보니 당일의 주가가 36%나 급등했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SMCI의 주가가 그러니까 이 SMCI의 주가는 이 예비치에 상당히 민감한 움직임을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이 예비 발표를 사실상 스킵하겠다라고 공지를 하게 되면서 이번 실적 뭔가 자신이 없나 생각보다 별로인 건가 하는 우려가 시장에는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자 AI 랠리의 대표 수혜주였던 만큼 AI 섹터 전체에 대한 투심이 함께 끌어내리게 된 것이고요. 엔비디아의 대표적인 고객사인 만큼 엔비디아의 주가도 함께 묶여서 하락을 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이 차트를 보시면은요, SMCI의 주가가 개장 직후 1시간 만에 빠르게 낙폭을 확대해 나갔고 10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엔비디아의 주가 역시도 낙폭을 함께 확대해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평소라면 이것이 주가 하락을 그렇게 크게 야기할 만한 재료가 아닌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간 꾸준히 반복되어 왔던 패턴에 어떠한 변수가 발생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러자 그간 많이 오른 고점 부담감 그리고 공포심을 많이 느끼고 있던 시장이 여기에 민감하게 움직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히트맵을 통해서 전반적인 종목별 분위기도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반도체주들 그리고 빅테크주들이 이 영향권에 강하게 들어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시총 1위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날 1.3% 하락하면서 3조 달러 마켓캡이 붕괴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약간의 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의 급락으로 인해서 알파벳이 다시 시총 3위 자리를 탈환하게 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제2의 엔비디아로 불리는 AMD의 경우에는 5%대 하락을 했고요. 이 미국의 최대 디램 업체인 마이크론의 주가도 4%
4%대 급락세를 나타내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밖에 시총 상위주들의 소식은 이쪽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가 이달 중에 인도를 방문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었는데 이것을 미루겠다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전 차종의 가격 인하를 감행할 거라는 소식도 있었고 그와 더불어서 주말 사이에 비아디가 중국 내 월간 점유율 1위를 처음으로 기록했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기도 했었죠. 이제 이번 23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맞물리면서 주가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일단 이날은 2% 하락하면서 147달러 선에 종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넷플릭스입니다. 지난 목요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전해줬고 이날 금요일 정규장에서 9%나 폭락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2분기 가이던스가 기대 이하였고 그리고 내년부터 이 구독자 수 증가폭을 우리는 발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주가 향방을 가장 중요하게 결정짓는 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데 이것을 발표하지 않겠다라니 뭔가 자신이 없는 건가? 이런 우려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9%의 급락, 555달러 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입니다. 미국의 대형 카드 회사 가운데 하나인데요. 1분기 EPS와 매출이 모두 팩트셋의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이 미국의 소비자 지출이 전년 대비 8%나 뛰어오른 점이 이 실적을 견인해 줬는데요. 소비자들이 카드를 많이 긁고 다녔다라는 것이죠. 즉 카드 수수료로 먹고 사는 아멕스 같은 기업들의 실적에는 호재가 되겠습니다. 아멕스의 주가는 6%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그 밖에 시장을 움직였던 종목들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의 경우에는 네덜란드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 위한 대책이 없으면 우리는 페이스북을 폐쇄할 거다. 이런 경고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4%의 급락세를 나타냈고요. 이 파라마운트 최근 인수 진행 상황을 간간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소니도 파라마운트의 인수전에 이제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니와 아폴로가 공동으로 가져가느냐 아니면 스카이댄스가 가져가느냐 이 둘 간의 싸움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소니가 파라마운트를 데려가게 될 경우 그야말로 하나의 거대한 미디어 제국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서 파라마운트의 주가는 이날 큰 폭의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이렇게 금요일장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주요 외신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네, 이번 주말 사이에 참 많은 이슈들이 쏟아졌습니다. 지난 한 주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 주였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필두에 선 두 기업, 바로 엔비디아 그리고 슈퍼마이크로컴퓨터 두 기업이었는데요. 지난 금요일 시장의 하락을 주도했던 두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먼저 살펴보시죠. 엔비디아 그리고 슈퍼마이크로컴퓨터 두 종목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의 지수를 끌어내렸다라고도 코멘트가 나와 있는데 엔비디아와 슈퍼마이크로컴퓨터의 주가를 통해서 앞으로 AI 랠리에 있어서 약간의 차별화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분석해 보시죠. 슈퍼마이크로컴퓨터 SMCI가 23% 폭락하고 SMCI 서버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엔비디아가 10% 폭락하는 등 AI 하드웨어 업체들이 지난 금요일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AI 서버 데이터 센터 구축업체 슈퍼마이크로컴퓨터가 현지 시간 19일 예상과 달리 분기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예비 실적 발표를 생략한 데 따른 겁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AI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메타의 낙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는 점에서 AI 랠리의 무게중심이 반도체, 서버 생산 등 하드웨어에서 서서히 소프트웨어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슈퍼마이크로컴퓨터 그리고 S&P 500 지수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죠. 슈퍼마이크로컴퓨터는 엔비디아보다 덩치가 좀 작은 만큼 주가의 변동폭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첫 번째 줄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비교적 덩치가 크고 또 아무래도 AI 랠리의 최대 수혜주로서 분류가 됐던 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의 변동폭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그 상승세가 상당히 주춤해지고 있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S&P 500 지수는 결국 사상 최고가 랠리를 펼치던 5,000포인트 이상의 지수에서 5,000포인트
그 숫자가 꺾이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AI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시선이 이동하는 가운데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로 또 한 번 수익을 내는 것이 불가능할까라는 의문을 야후 파이낸스에서 또 던지고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가의 수준을 과연 앞으로의 수익성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위치해 있는지를 볼 것이냐를 할 때 PER 지수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야후 파이낸스에서는 PEG, 그러니까 현재 주가의 수익성이 PER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수준에 올라와 있느냐를 살펴볼 때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충분히 지금 매수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야후 파이낸스의 자체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하나의 투자 의견의 참고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인데요. 테슬라가 계속되는 인하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특히 감원 소식도 들려왔고 그리고 가격 인하를 주말 사이에 굉장히 많이 단행을 했던 테슬라였는데요.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테슬라이기 때문에 테슬라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판매 부진과 주가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테슬라가 20일 밤 미국과 유럽, 중국에서 전격적으로 각종 모델의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는 미국에서 운전자 지원 소프트웨어인 FSD의 가격을 12,000달러에서 8,000달러로 33.3% 낮췄습니다. 테슬라는 모델 Y의 두 가지 더 비싼 버전을 각각 2,000달러 할인하고 모델 X의 가격을 그동안의 최저치로 내렸으며 중국에서 모든 모델의 가격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이런 의견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23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웨드부시에서 머스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5가지다라고 또 이야기를 리포트 안에서 내놓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중국에서의 마이너스 성장 대응과 가격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어닝콜에서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체리네커가 전해 주었듯이 비아디가 월별 판매량에서 테슬라를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중국 내에서 테슬라의 입지가 확실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타겟책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2024년에 제시를 할 수 있는,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치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부분은 결국 AI와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요. 모델2, 로보택시, 그리고 머스크가 추진하고 있는 옵티머스와 같은 로봇에 대한 구상들,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앞으로의 구상들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테슬라가 이번 어닝콜에서는 이러한 의혹들을 깨끗하게 좀 해소를 해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또 포춘에서는 단독 보도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춘지의 다음 장 한번 볼까요? 포춘지의 보도에 따르면 메르세데스 벤츠가 오히려 자율주행 면에서 테슬라보다 더 한 걸음 앞서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FSD라는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대변이 된다면 지금 드라이브 코파일럿에 있어서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지금 미국 내에서 더욱더 앞서 있다, 판매도 개시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테슬라보다 앞서 있다라는 평가를 포춘이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테슬라의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머스크 CEO가 이러한 의혹들을 완전히 씻어낼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저희 글로벌6에서도 함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입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과의 갈등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갈등의 중심에 틱톡이 서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여타 애플리케이션에 비해서 조금 입지가 작은 틱톡이긴 한데요. 미국에서는 1억 명이 넘게 틱톡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모습이 미중 간의 갈등에는 어떤 국면으로 이어지게 될지 그리고 수혜주와 피해주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최대 1년 안에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금지시키는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최장 360일 기한 내 중국계가 아닌 새 주인을 찾지 못하면 틱톡은 미국 내에서 퇴출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 법안은 무난히 상원도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용자가 1억 7천만 명에 달하는 데다 틱톡 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도 수백만 곳이어서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 내에서도 큰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틱톡 내에서도
즉각적으로 반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틱톡이 자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틱톡의 일부 강성 사용자들이 틱톡 앱 푸시로 인해서 이 지금 현재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틱톡 금지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과 또는 피해를 볼 수 있는 기업을 분류한 야후 파이낸스의 기사인데요. 스냅과 메타 그리고 알파벳의 경우에는 틱톡 금지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가 있고 반대로 틱톡과 굉장히 큰 협력을 하고 있는 오라클의 경우에는 피해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계속해서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헤드라인 전해드렸습니다.